네, 시작하겠습니다. 3월 원래조의 첫 순서는 추억의 통기타 연주로 문을 열겠습니다. 들려드릴 곡목은 네, 우리 가요인 바람아 멈추어다오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네, 어쿠스틱 밴드 아이랑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랑입니다. 1, 2, 3, 4.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같이 사람인데 박수 치면서 들어주십시오. 해녀한 맘 돌아보면 그대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세월 가면 잊혀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걸. 붙잡아도 소용없어. 그대는 왜 멀어져 가나. 바람아 멈추어다오. 난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젠 모두 지난 일이야. 그리우면 나는 어떡하나. 부질없는 내 마음에 바보같이 눈물만 흐르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난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감사합니다. 네, 첫 곡으로 바람아 멈춰다오 들려드렸고요. 마지막 곡으로 네, 행복한 남양주 시가 되라는 마음으로 행복의 나라. 네, 행복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그걸 외쳐주시면 짧게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창막은 커더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여기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러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남양주로 갑시다. 여러분 다 같이 남양주요. 다들 행복의 남양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주 미약한 앵콜 소리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미약해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젊은 그 아이랑 양이 젊거든요. 근데 옛날 노래 불렀는데 젊은 뭐라고 네. 해야 돼? 젊은 기운? 기운? 네, 기운 네. 드리기 위해서 네, 기를 최근 곡. 드리겠습니다. 빨간만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끝막혀놓은 캔디샷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끝맛. 가장 나무 끈을 아래 졸고 싶고 뜨거운 여름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쉽게 사랑 빠져버린 19. 우린 제법 어울리고 또 멋져. 좋아 저 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빨간만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끝막혀놓은 캔디샷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끝맛. 7개의 무지개 핀 문을 열어. 너의 세상은 짜릿해 멋있어. 태양보다 빨간 네 사랑의 색깔. 내가 가질래 내 멋대로 할래. 날 봐, 널 못 생각하는데 오늘 뭐 할 수 있을까. 내 방식대로 갈래. 빨간만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끝막혀놓은 캔디샷 찾아봐 baby.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끝맛.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에 너.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네네 다음을 또 기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통기타 연주로 정감 있고 아주 친근한 네, 무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크게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감사관에서 준비한 1분 청년 메시지 영상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some things to do.
wanna meet me on the floor? Yeah. Yo, you wanna meet me in the lounge? Yeah. Yo, you wanna meet me in the club? Yeah. Yo, you wanna meet me downtown? Okay. Every time you call on me, I drop what I do.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some things to do. Okay. 네, 박수 주세요. 너무 짧아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네. 우리는 청렴하지만 예, 정약용 선생의 후예로서 더 노력해 보자는 네, 메시지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친절한 남양주시를 주제로 민원 총괄과 이원주 주무관이 친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총괄과 이원주입니다. 2018년 친절 캠페인으로 친절 명언, 서미경 실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원실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 친절 다짐 문자를 발송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직접 읽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친절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가세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식당이나 은행 등에서 무관심한 응대를 받았다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거나 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좀 떼려고 그러는데요. 신분증이요? 네, 여기요. 아참, 저희 아이 기본증명서도 한 통 떼어야 되는데요. 이거 빈칸이 너무 많은데 어디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쓰셔야지요. 빈칸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혈압이야. 근데요, 지금 제가 ARS하고 통화하고 있나요? 직원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Super stupid, super stupid. 안녕하세요. 어떤 서류 필요하세요? 우리 아이 기본증명서도 좀 떼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 신청서 체크된 곳만 작성해서 주세요. 저쪽 4번 창구로 가세요. Super stupid, super stupid. 민원 신청하러 왔는데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 민원은 여기서 처리하는 거래잖아요. 아까 팩스라고 하셔서 넣고 가세요. Super stupid, super stupid. 아, 참. 말도 안 듣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남양주 시청 공무원은 정말 갑이야 갑. 저 팩스 처리하고 이걸로 팩스 넣어줄 수 있을까요? 요거는 팩스는 아니시고요. 요거는 여기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올려 보내드릴게요. 네, 어떠셨어요?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고 했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무관심하고 불친절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서미경 친절 운동을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 서서 응대하기입니다. 일어서서 고객을 맞이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고객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미소 짓기입니다. 표정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좋은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친절은 적금과 같습니다. 친절이 차곡차곡 쌓이면 작은 실수는 이해해 주십니다. 직원 여러분, 시민들에게 친절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 100만의 명품 도시 남양주시가 될 때까지 함께 노력해 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멋진 발표를 위해서 민원 총괄과 직원들께서 직접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원주 주무관님 친절한 남양주시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3월 원래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과 함께 애국가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하여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직원들만 와 계시네요. 시상을 못 해가지고 아침에 직원들 동원하느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금 늦어진다 그래가지고 난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시민들이 시상자가 오늘 못 오는 날이래요. 시장이 도지사 출마 예정자라고 그래가지고 시상을 못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다음 달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출마 예상자가 될려나 안 모르겠는데 참 그런 삼선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관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아리랑이라고 아이랑 네. 이름도 특이하네요, 그죠? 노래를 잘하는 노래입니다. 보니까 그 마이크도 신통치 않고 또 무대도 별로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아침에는 노래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아침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노래 잘하시는 분이 모셔왔네요. 남양주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 너무 예쁘네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한 멘트지만은 아주 가슴에 와닿는 멘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감사관실에서 청렴을 강조할 때는 윤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재밌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네요. 감사관 어디 있나? 감사관이 직접 만든 건 아니지? 직원들이 뭐 만들었겠지만은 아주 재미나게 짧은 내용이지만은 잘 만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총괄과에서 그 친절 서미경 운동을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당시는 조금 반짝하더만 그다음에 시들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민원총괄과에서 아주 이렇게 열심히들 자료도 만들고 또 배지도 만들었다 그래요. 그 왜 배지 설명은 안 해주지? 그 가슴에 단 게 그 배지입니까? 나한테도 안 보이죠. 아주 요즘은 무슨 전결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런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했는데 그 배지를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만 달지 말고
단 게 너무 많네. 이것도 달아야지, 또 이것도 달아야지. 그런데 근무 시간에 달고 있으면 괜찮을상 싶은데 민원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좀 다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권유합니다. 저 많이 만들었나요? 몇 개나? 300개 갖고는 안 될 텐데 여기 직원 숫자만 해도 1,800명이 넘는데 그러면 또 다시 또 만들어야지 돈이 들어가는구나. 하여튼 하여튼 더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이거 달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생각을 다시 그 친절이나 청렴 이런 거는 내가 가끔 청소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집안 청소 한 번 하고 마는 거 아니잖느냐. 계속 깔고 닦고 이 그 청렴에 관한 문상하고 친절도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하듯이 계속 생각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저렇게 이게 확고하게 정신이 안 베껴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그래서 이제 학습은 반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습은 반복입니다. 반복의 기초 위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마음을 다지고 그래서 제가 청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하듯이 계속 마음을 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친절 그리고 청렴 이것을 제가 꼭 강조합니다. 가끔 제가 헌법 제7조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항상 그 생각이 잊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책임 의식을 갖고 또 소위 흔히들 우리가 소명 의식이라고 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임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신뢰를 보이고 그것이 힘이 돼서 우리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탄력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저께는 3.1절이었죠, 그죠? 태극기. 저도 집에 이제 국경일 날은 꼭 또 태극기를 달고 그러는데 다니다 보니까 태극기 단 집들이 많지 않더라고. 근데 어저께는 다른 때보다는 어저께는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이제 2번 갔다 왔어요. 개막식 때 하고 아이스하키 핀란드하고 이제 남자 경기할 때 갔었습니다. 개막식 때 이제 갔을 때 개막식 그 송승환이가 총감독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TV에서 보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바람 많이 불고 이래가지고 드론 띄우고 그러는 거는 미리 이제 해놔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화봉송 가가지고 남녀 아이스하키 남북 선수단이 올라가서 저 김연아한테 줘서 김연아가 이제 했는데 30개 링이 딱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달항아리래 그게 달항아리에 딱 점화돼서 불이 딱 올라갔는데 그 광경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30개가 뭐냐 그랬더니 잘 몰랐는데 또 신문 보니까 88 올림픽 이후에 30년을 우리가 기다렸다라는 뜻에서 30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88 올림픽하고 동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대 요 4개 대회를 치르면 최고의 선진국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4개 대회를 동시에 다 동시는 아니고 다 이렇게 했던 국가는
전 세계 5개국밖에 없답니다. 5개국. 미국도 세계 육상 선수권 못 해가지고 그 5개국 안에 못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 큰 대회를 치르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외교 관계 또 모른 하여튼 이런 그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국력을 말해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 빅 스포츠 대회를 우리가 개최한 나라,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다. 동계올림픽은 이번에 3습 끝에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막식에 갔는데 북한 응원단도 적극적에서 응원하고 또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태권도 시범도 하고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저 북한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제 우리 그 애국심에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흐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속으로 했어요. 근데 핀란드 아이스하키 경기에 가니까 태극기를 많이 흔들더라고요, 국민들이. 근데 이제 저 이렇게 좀 감동을 준 부분이 있어요.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서 이제 외국 선수들이 귀화해가지고 한 개 몇 분 돼요. 3명이라니까 내 기억에. 그런데 이제 그 정몽구 회장이 이제 한라 팀에 아이스하키 팀이 있는데 거기 외국 선수들을 많이 데려다가 이제 같이 했대요. 팀을 만들었는데 그 한라 팀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 팀에 내놔도 그렇게 많이 손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서 이제 몇 분을 귀화시켰다 그러는데 그 골키퍼 여러분들 그 TV 보셨죠? 캐나다 선수인데 엄청 잘해. 이 친구는 뭐 하여튼 골키퍼가 잘하면 그 팀은 약하다는 뜻인데 엄청 잘해. 수도 없는 골을 막아내는데 그래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수가 세계 메이저급 선수랍니다.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저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이 보호대가 많잖아요. 무릎 밑에 보호대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태극기를 크게 2개 딱 그려가지고 있어서 난 상대 선수 골키퍼들 이렇게 봤어. 핀란드 국기 달고 있나 했더니 거기를 안 달고 있더라고. 요 친구는 달고 있는데 보니까 헬멧 뒤에도 여기 태극기를 딱 그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프로 정신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신문 보니까 본래는 이순신 장군 전용을 집어넣었을 때요. 근데 IOC에서 안 된다. 정치적인 것들. 그게 뭐 이순신 장군이 왜 정치적이야? 그 사람이 무슨 정치 활동을 했나? 무슨 선거에 나왔었나? 그때 일본하고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좀 정치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태극기 달아야 되겠다고 태극기를 달았대. 태극기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달았다고 그래. 그래서 그분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 보고 운동하는 모습 보고 감명받았는데 우리가 5대2로 졌죠. 근데 한 골도 못 넣을 줄 알았어 솔직히. 그래서 제발 한 골만 넣어라. 그 한 골이 들어가서 이 피리어드에서 그 3대0일 때 한 골을 넣었어요. 한 골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온통 일어나고 태극기 흔들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는 뭐 이긴 경기도 아마 그렇게 소리 지르는 데도 없을 것 같아. 근데 웬걸 조금 지나니 또 한 골을 넣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 그때는 전부 나와서 이건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대가 커지더라고.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얄팍해요. 처음에는 한 골만 들어갔으면 그렇게 반했는데 나중에 2골 넣으니까 이제 이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뭐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또 했는데 또 한 골 먹고 마지막에 먹은 거는 이제 골키퍼 없이 공격수를 전부 배치해가지고
이제 배수진을 추구하는 그런 작전이더라고. 그거 하면서 또 뭐 그래서 전부 일어나서 끝난 다음에도 박수들 많이 쳐줬는데 나름 흡족했습니다. 2골 넣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 보고 정말 흡족했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우리 시민들 같이 간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다 그렇죠. 만족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특히 그 캐나다 골키퍼, 나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 아주 멋진 사나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태극기를 자기가 이제 귀한 국가의 태극기를 그렇게 아낀다는 자기가 이제 신념으로 갖고 있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날따라 또 태극기도 많이 흔들더라고. 개막식에는 무슨 태극기는 없이 그냥 한반도기만 왔다 갔다 하더니 그때는 태극기가 많이 그래서 기분이 좀 마음이 많이 놓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 4개 빅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또 3스쿠 때 이런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이 오랜 동안 오면서 그 과정에 역사죠, 역사를 이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역사의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은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옛날 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저는 자라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온고지신이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온고지신. 옛 것을 잘 알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도모하자, 도입을 해서 발전시키자라는 것이 온고지신. 그게 이제 정말 우리한테 와 닿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를 써 내려오면서 이만큼 발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과가 있습니다. 근데 과는 실패나 또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하고 그게 1000번의 실험 끝에 그것이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일인데 999번에 실패했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디슨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999번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런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째 전구로 들어오는 실험을 성공시켰다. 이게 아주 명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젊은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면 수도 없는 난관과 또 이런 장벽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결코 실패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값진 경험과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성공과 승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만들어준 지식이지 실패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책임은 바로 국민과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는 이런 책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행복 10미닛 플랫폼을 8곳에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죠. 그 부분은 지난 원래 조회 때도 내가 누차 얘기하고 아마 여러분들 귀에 따갑도록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행복 10미닛의 플랫폼을 계속 발전해 나가자. 뭐 그런 뜻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저께 이제 그 양정 역세권이 중도위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 9년 동안에 우리가 노력 끝에 했습니다. 우리 도시국장을 비롯해서 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또 다시 재심이 될 줄 알고 그냥 노심초사했는데 한 번에 딱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것이 바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태권도밸리 이것도 유치했지만은 우리 남양주에 지능형 자족 도시를 만드는 큰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 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아 말씀드립니다. 봄, 가을 뭐 이렇게 겨울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구제역이라든지 AI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지난달에도 그랬죠. 우리 유기농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또 연휴 때 여러분들 또 시민들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휴 비상근무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하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고 자기 마음을 계속 다져가는 이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그리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두 사람들이 황제 칭호를 받았어요. 그 스포츠 그 분야에서. 페더러는 테니스, 우즈는 골프에서. 근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두 사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우즈는 이제 그 타이거 우즈는 보니까 106번의 우승을 했더라고요. 골프 대회. 그 페더러는 96회의 우승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황제칭호를 받았나 봐. 근데 타이거 우즈는 그 사생활이라든지 자기 몸 관리 이런 것에 좀 실패해서 좀 들쑥날쑥하면서 지금은 많이 이제 황제의 칭호에 좀 흠이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로저 페더러는 지금도 그 테니스도 물론 잘하지만은 한 명의 스포츠 스타로서의 엄청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 인기하죠. 항상 경기 끝나고는 상대 선수를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상대 선수에게 나쁜 얘기 한 적이 없고 하는 적이 없고, 그리고 평상시 활동에서 자기 관리 또 이 사생활도 엄청 엄격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황제가 칭호가 받을 정도로 높아갈수록 사람이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 관리를 통해서 엄격한 더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한 룰을 적용해야만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3월 따뜻한 기운이 오네요. 청사대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바람은 좀 저한데 햇볕이 아주 따사로운 이런 계절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절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쉼없는 이런 책임감과 또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시립 합창단과 함께 2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천하산저 소나무 우리들의 표상 개나리 예쁜 꽃잎 우리들의 마음 두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민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감사하며 나와 나의 은혜 앞을 하나로 모아 위대한 남양주의 위대한 자야 새 노래소리 새 아침을 열고 설레는 향기지 듣기 전에도 사상에 숭고한 그 오늘의 살려 바다로 가르치 너와 내가 우리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위대한 남양주의 네, 이상으로 3월 원래주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교육은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조승근 지도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조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가가 참 좋네요. 들으니까 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이제 이번 선거가 여러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한두 가지 정도는 유의할 것이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안내해 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예, 오늘 안내해 드릴 말씀은 이제 주요 선거 일정하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제한 금지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시간은 길지 않고 PPT는 딱 7컷입니다. 7컷. 그러니까 오래 안 걸리겠죠?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13일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7회인데 그래서 7이 아니라 이제 7개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선거는 7개인데 그래서 7은 아니고 이번에 이제 7번째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침 오늘부터 또 예비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장님, 그다음에 도지사, 시의원 이런 분들이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일정 부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선거 운동은 선거 운동 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선거일 날은 못 하니까 13일 동안만 할 수 있어요. 선거 운동은. 그런데 이제 그 정치 신인이라든가 또 지역이 남양주처럼 넓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 명함을 교부한다든가 또 일부 세대에
선거 공보를 미리 조금 발송할 수 있게 한다든가 행사장 다니면서 자기를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도지사는 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미 실시됐어요. 2월 13일부터. 근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사무실에 예비 후보자 등록하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등록을 하면 그분들은 선거 운동용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례적인 명함만 돌리죠. 근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틀려지는 거고요.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부터 5월 25일 이틀간 받습니다. 그리고 선거 시작은 5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3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투표는 6월 13일, 개표도 6월 13일인데 투표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은 6월 8일, 6월 9일 중에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거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든가 이러면 선거일 날은 투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주요 제한 금지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중립의 의무, 선거 운동의 금지, 선거 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 단임 등의 제한, 공무원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목만 봐도 저게 무슨 내용일 거라 대충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네요. 다음 페이지를 남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선거운동이고 자기가 당선되고자 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이고 또 남을 되게 하는 것도 선거운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동료하고 또는 친구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서 A라는 특정 후보자가 참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데 이런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선거운동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단순한 의견 개진 이런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회의 장소나 이런 공개석상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선거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능 사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사 개진 및 의사표시 이런 것은 선거운동으로 안 보는데 특정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발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일부 이제 허용되는 게 있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동생이나 친구 이런 분들이 지금 문자로 어느 후보를 지지해달라 또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 이런 데 막 글을 쓰거나 지지 반대의 글을 쓰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지금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속으로만 결정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SNS나든가 인터넷 게시판 이런 데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돼도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SNS든가 인터넷 게시판 이런 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글도 많이 올라오고 또 공감하는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정치에 관한 글도 그렇고 선거에 관한 글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보면 자칫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글에다가 맞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거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선거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가더라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카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쓴 걸 보면서 거기에 응답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대중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장대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쓰면 선거 관련 게시글에 그것이 선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선거 운동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부터는 이제 곤혹스러워져요. 지금 이제 그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는 공무원들한테 그 중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그 선거법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연장됐어요. 일반인들은 선거가 끝나면 6개월 지나면 선거법 위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기소가 안 돼요. 물론 그걸 이제 이용하려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선거법 위반하면 그 발생 시점부터니까 또 연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월입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전전긍긍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공무원 중립에 대해서 그만큼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법이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범죄는 벌금을 내면 벌금이 부과되면 벌금을 내면 끝나요. 근데 공무원의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5년간 모든 공직에서 퇴출돼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공직이라는 거 통반장까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이고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모든 공직에 취임이 안 돼요. 물론 그 자리에서 퇴출도 당연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거죠.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는다는 게 아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도 벌금을 100만 원 받느냐 선거법 위반을 해갖고 안 받느냐 그게 엄청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보통 판결이 보는데 뭐 80만 원이 뭐야? 이렇게 판결이 보면 공소법 위반 80만 원, 뭐 7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웃기죠. 80만 원, 70만 원 별것도 아닌데 뭐 200만 원이 2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500만 원이지 80만 원이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지만 어떤 그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잘못 써갖고 그 선거 운동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런 그 곤혹스러움을 당할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한 번 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뭐 바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는 건 아니죠. 또 뭐 우리가 이제 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또 판결 과정을 거쳐서 고의성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따지게 되겠지만 그래서 뭐 100만 원 이상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 받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경고 조치라도 한 번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여기 저 써놓은 거 이미 보셨겠지만 그 메신저 프로필로 지지 후보 알리기라든가 SNS로 특정 후보 지지글 게시, SNS에서 특정 후보 낙선 운동, SNS로 출처 없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공유, 선거 관련 게시글 반복적으로 좋아요 누르기, 그 다음에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및 댓글 반복 게시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중립 의무, 선거 관여 금지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례를 보면 특정 후보자 또는 성별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 또는 추천 유도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별 후보자 이게 뭐냐면 그래도 아무래도 시정을 이끌어 가려면 남성 후보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 여성 또는 뭐 여성 후보자가 적은데 그래서 여성 후보자들한테 표를 좀 찍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원 현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간담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의정 하다 보면 주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힘을 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이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회 참석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뭐 정책 토론회 이런데 뭐 토론자로 이제 초청돼서 간다든가 이런 것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사마다 틀린데 조금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이번 선거는 여러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시던 분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을 같이 했던 시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번에 출마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장을 가다 보면 거기 출장 가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들릴 수가 있잖아요. 선거사무소 이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음료수 한 박스를 가져가고 가서 보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선거운동에 관한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선거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선거운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항상 선거에서는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그 중요한 직책에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내용을 보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그 기획이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여기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이 말이 뭘까 이렇게 하죠. 선거운동의 기획을 여러분들이 이래서 어떤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그 행정 업무하는 것들에서 그 사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을 해줬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계획 행위는 다 기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발표하는 행위. 이건 어찌 보면 뭐 직접적인 거니까 이런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밑에 것은 그 다음 화면에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기별 공무원의 주요 제한 금지 규정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점점 각종 제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선거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면 점점 가면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선거 운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도달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반상회보 이런 거 돌려왔지 않습니까? 매달 한 번씩 발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는 그게 금지됐어요. 그거 못합니다. 그런 홍보물을 지금 이제 180일부터는 제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홍보물이 다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민원 안내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예요. 어디나 예외 없는 법칙은 없죠. 예외 없는 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업무와 관련된 거 여기서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홍보물은 180일 전부터 이제 제한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되는 것은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뭐 직능 단체 모임 등등 모든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것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회단체가 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후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선거일 전 60일, 그러니까 4월 14일부터는 다 제한이 됩니다.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안 되는 건 아니죠. 아까 항상 예외에 있는 법칙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어버이날도 오고 또 그 경로의 날인가요? 그런 날도 오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 날도 오고 이런 것들은 법에서 보장이 돼 있고 또 특정 시기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는 어떤 축제 행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총무과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 제한되는 행위.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이 기공식 거행 행위. 뭐 이런 뭐 여러분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정상적 업무의 출장 행위. 의아스럽죠? 출장도 못 가나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뭐냐면 선거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출장을 달아놓고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다 공직선거법에 있고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선거법은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거 기간 중에 정상적인 업무에 출장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물론 벌칙에 해당이 되죠. 그 모든 게 그러면 다 내가 출장만 나가면 문제가 되냐? 내가 출장을 달다가 출장을 하다 보면 달고 나가서 보면 내가 사적인 일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출장을 달고 나갔는데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를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아까 같이 내가 출장을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 같이 뭐 모시고 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분인데 한번 그 선거 사무소에 들려서 인사나 하고 가야지 하고 음료수를 한 박스 사갖고 가서 인사하다 보니까 또 여기 시청 정책에 대한 뭐 안내도 좀 해주고 도움도 주고 이런 게 또 선거운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 업무의 출장 행위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시고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가 기간 업무와 관련된 기관 시설 방문. 그러면 내가 꼭 내가 모시던 분이라든가 나하고 또 그 시의원 이런 분들이 좀 가까운데 한 번은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휴가를 내고 가면 되겠구나. 출장을 안 달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휴가를 내고 업무 관련된 기관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행위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까지예요. 더는 없는데 아까 같은 그 SNS 상으로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그냥 생각 없이 눌렀다가 위반되는 사례들라든가 아까 이제 시기별로 제한 금지되는 사항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두 가지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린 말씀이 친절하고 청렴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6월 13일까지 여기까지라도 일단 거기에 더해서 친절과 청렴에 대해서 중립을 좀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